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장동의 키맨 김만배 씨가 어젯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한 시점이 민감합니다. 김만배 씨의 재산을 왔다는 두 사람이 검찰에 전격 체포되고 또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인물이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특히 한 사람 헬멧맨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죠.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날 때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라이더 복장으로 가서 에스코트를 했던 그 인물 최우향 씨입니다. 조폭 출신, 호남 조폭 출신인데 최우향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자료들을 건네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최우향 씨가 전격 체포가 되니 이 김만배 씨가 그 다음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최우향 씨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입니다. 대장동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어젯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조간들은 지금 여기 영남일보 서울본부에 도착한 조간신문에서는 실지를 못했고 조선일보는 이 일면에 급히 실었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다. 병원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오후 9시 50분쯤에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 김만배 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자해해서 부상을 입었고 현재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속돼 있다가 지난달 24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됐고 그 앞서서 석방된 이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계속 이 검찰의 기소장, 공소장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김만배 씨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 포착을 했습니다. 최근에 100억 원대를 하천대유 이런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100억 원대를 따로 그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 포착하고 이 숨기는 과정에서 도와준 하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니까 이 압박감을 느낀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김만배 씨가 구속 직전에 빼돌린 이 대장동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검찰이 헬멧남 최우향 씨입니다. 헬멧남 이렇게 불리죠.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헬멧남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거 확보를 했다. 이 김만배 씨가 구속 직전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빼돌려놨는데 그것을 이제 한 20년 동안 같이 이 형 아울에 지냈다고 합니다. 이 최우향 씨와 최우향 씨에게 그것을 맡겨놨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대거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내부 자료가 이 판도라 상자가 될까? 작년 10월에 구속 직전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 하천대유 내부 자료 같은 것을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이 헬멧납 최우향 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만배 씨 주변 인사에 대해서 대대적 강제 수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동시에 대장동 자금의 성격, 용처 등으로 수사를 지금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사가 용처 같은 것이 확대되면은 이재명 선거 자금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지금 그 동아일보가 취재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부터 최우향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를 하면서 최 씨가 보관하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이 내부 자료를 또 살펴보면은 유동규 남욱 씨가 진술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이 428억 원이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되겠죠. 검찰은 또 그 최호양 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는데 최호양 씨 그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택에서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김만배를 상대로 대장동 비자금, 조성 경위, 용처등을 조사 중이다. 자, 이 상황에서 이까지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거죠. 김만배 씨가. 최호양 씨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천하동인 1호로부터 최호양 씨가 80억 원을 받아간 건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 지금 새로운 상황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최호양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간 사람이 이 최호양 씨, 헬멧 남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검거지기 역할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성 대표는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해왔던 것을 의심하고 또 이 최호양 씨와 함께 이한성 대표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한성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쌍방울, 여기도 또 쌍방울입니다. 쌍방울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 이화영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했던 사람이 이한성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쌍방울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정관계 인사에게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변호사비를 썼을 텐데 그것이 신고한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재명을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 같은 걸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대납을 해준 것 아니냐, 변호사비를. 이런 의혹이 있었고, 대북사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사업을 할 때 그때 또 이하영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또 쌍방울과 같이 이 대북사업을 했고, 뭐 대북 송금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그 쌍방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 최우양 씨, 이 쌍방울 대표 부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와 이재명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연결하는 판도라 상자를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그 최우양 씨죠. 근데 쌍방울입니다. 이 최우양 씨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목포 새마을파 이렇게 조직폭력배로 30대에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서울에 와서 또 동향의 호남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 새마을파 이렇게 또 조직폭력단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역시 조폭 출신인 이 김성태, 조폭 출신인데 쌍방울을 인수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해외 도피, 뭐 황제 도피를 하고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 그 김성태, 또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가 의심이 되는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발탁을 해서 이 조폭 출신인데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언론에 의하면은 이 최호양 씨의 지인의 말에 의하면은 교도소에 한 3년 이상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최호양 씨가.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김성태에게 발탁이 돼서 이 쌍방울의 해외 파트에 임원을 맡겼다. 그 이후에 이 신임을 받아서, 같은 조폭 출신이죠. 쌍방울 사장도 지냈고 부회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 쌍방울 부회장까지 올랐던 인물이 라이더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 헬멧을 쏘고 이 김만배 씨를 케어한, 에스코트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이 지금 김만배 씨가 이 최우양 씨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맡겨놨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금, 비자금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도 같이 건넸다고 하니까 대장동 관련 자료도 돈과 함께 자료도 건넸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판도라 상자, 이재명과 대장동의 연결고리를 또 확인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수사가 좀 더 깊숙이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도 상당히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손절, 민주당에서 손절 분위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당권 경쟁을 하고 있죠. 사실상 하고 있는데, 경선 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뭐,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아예 없애거나 해서 책임당원 위주로 뽑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친윤 그룹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권성동 이야기도 계속, 권성동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죠.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 한 10명과 만찬을 하면서. 자, 오늘 한겨레 신문은, 그래서 이런 기사를 뽑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출마 가시야. 전대 앞 쪼개지는 윤핵관. 자, 친윤의 분열을 기사화한 것인데, 상당히 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죠. 윤핵관. 이것은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뭐 대선 후보 때 그때 뭐 이미 붙인 이름인데 지금도 윤핵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갈라치기 하는 것이니까 이준석이 이름 붙인 당권 향한 윤심 붙잡기 경쟁 격화. 또 다른 축인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을 밀면서 김장연대 가속.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래서 김장연대를 하고 있다. 두 축인데 권성동과 장제원이, 권성동은 따로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장제원은 권성동을 미는 것이 아니고 김기현을 밀면서 김장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권성동, 장제원은 국민공감 때부터 터져졌다. 지금 국민공감, 그전에 민들레라고 한 모임이죠. 지금 그 친윤 모임인데 국민의힘 115명 중에서 71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것 때부터 터졌다. 그때 장제원이 주도해서 민들레 모임을 만들려고 하니까 권성동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도 친분 따라서 분화될 조짐이다. 친윤계 내부도 자 한겨레 분석입니다. 권성동파와 장제원파로 갈려 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윤한웅 의원은 권성동과는 가깝지만 장제원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장제원은 박수영, 김정재 의원 등과 가깝다. 한 친윤계 의원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마음이 같은 게 아니다. 누굴 돕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나눠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권성동 대 장제원의 대결에 과시화되면서 윤심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 친윤이 분화되고 있다, 쪼개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뭐 장제원과 권성동은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두 사람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특히 당권 경쟁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7대3 전대룰, 그러니까는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을 해서 이 100%, 90% 내지 100%로 책임당원 위주로 뽑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역선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승민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상 내부의 기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친윤이 분화가 되면은 친윤이 서로 쪼개지면은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후보가 난립하면 안 된다. 친윤 쪽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친윤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 책임당원 수를 확 늘리고 나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확실히 유승민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럼 책임당원으로만 당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책임당원은 친윤 일색이냐. 그러니까 친윤 단일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찍을 것이냐. 책임당원은 친윤 일색이냐.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중앙일보는 오늘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당 책임당원 안에서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책임당원이 과연 그것이 친윤의 덕이 될까? 일단 그냥 친윤 무조건 이 책임당원은 친윤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당대표 뽑는 전당대 룰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친윤 쪽에서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을 주장을 하죠. 그 100%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년 반 사이에 20대부터 40대까지 비율이 늘어나서 30%가 넘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그러면 주로 뭐 60대, 70대 이야기로 많이 했는데 지금 20대부터 40대 비율이 3분의 1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청년 당원들이 친윤에 오히려 비호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상위권에는 주로 비윤계 주자들이 올라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만 딱 떼놓고 하면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리서치뷰 최근 조사에서 여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전체 지지율은 유승민이 1위 31%, 나경원이 2위 15%, 안철수 11%, 김기현 5% 이렇게 나오는데 여당 지지층만 딱 따로 떼놓으면 나경원이 1위가 나오죠. 여전히 35, 안철수 16, 김기현 13, 유승민 9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당 지지층에서 1위 나경원을 친윤 이렇게 부르기는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윤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지금 친윤이라고 하면은 뭐 권성동, 장제원 이쪽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범친윤, 넓은 의미의 친윤에는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후보 단일화하고 공동정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용어로서 친윤에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나경원이 1위고 안철수가 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장연대, 죄송합니다. 그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에서 장제원이 민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도 전체는 5%밖에 안 되고 여당 지지층에서도 13%로 이 나경원 안철수에 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9%가 비슷한 그 수준이죠. 그래서 결코 이 친윤계가 만약에 여론조사 100%를 한다고 해도 당선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책임당원 비율을 봐도 2021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준석이 나경원 주호영을 꼽고 당선이 됐죠. 당대표에. 그때 선출될 때 전당대회는 책임당원이 28만 명이었는데 지금 책임당원은 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선 때, 그 이후에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8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 전당대회 직전에 그 숫자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전당대회가 당대표 경선이 있을 내년 3월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선다. 100만 명을 넘어선다. 그런데 이 2030 세대 당원이 지금 크게 늘어났다. 14일 기준으로 2030 비율이 17%, 40대까지 합치면 30%를 웃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 절대 다수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 청년 당원 중 상당수가 이준석 대표 시절에 유입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 청년 당원들은 친윤계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승민 전 의원가 맞서서 친윤이 단일 후보가 나와도 지금 이기기 쉽지 않다. 책임당원
위주로 또 투표를 해도 책임 당원을 늘려도 비율을 늘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윤은 서로 또 쪼개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는 중이어서 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체제가 들었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기사는 이 동아일보 김경수 MB 들러리 되는 사면은 거부하겠다.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양심수 흉내내는 거냐 불쾌하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그 소식입니다. 이 김경수가 옥중에 있으면서 자필로 가석방 불언서 이런 걸 제출을 하면서 했는데 무슨 뭐 여권에서는 정치적 입지 노려서 그 옥중 정치 하는 식으로 일종의 뭐 양심적 고소퍼레를 한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복권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회복 안 시키고 그냥 사면만 해서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3일에 이 특별서면 다음 주입니다. 특별서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간 딱풀에서 전해드린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대통령실이 이진복 그 정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뭐 훈장을 수여를 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훈장 수여하는 것이 재임 중에 그러니까 아직 그 활동하고 있는 중에 수여를 한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교체하기 위해서 훈장을 미리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진복, 강승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실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왜 훈장을 수여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훈장 수여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인사와 관련해서 추측들이 나돌아서 현 시점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서 정부 권력, 국회 권력이 대립을 해서 입법 예산 올 소투됐다. 오늘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로 뭐 한 시한이죠. 근데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들도 다 지금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의회 권력,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권력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충돌을 하면은 전에 과거 같으면은 아무리 요소야대라도 야대에서 특히 정부 초반에는 여러 가지 협조도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민만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국회 권력의 대립, 입법 예산 올 소톱됐다. 이중 권력, 협치 없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건강보험 개혁도 제동이 걸리고 오늘 내년 예산안 처리 2차 시한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정부안을 폐기하고 독자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양쪽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TV로 생중계되는데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국민 패널이 한 1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생중계도 되고 그때 각부 장관도 보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물음에 대답도 하는 그런 형식의 오늘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 정부, 국회 권력의 대립, 입법,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조간 딱풀이었습니다.